고요한 저녁 식탁. 따뜻한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제가 정성 들여 만든 고등어 조림과 나물 반찬이 놓인 자리. 며느리 지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68살 박영자 씨는 손에 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노후에는 요양원에나 가세요. 저희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식사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 민준이 아내의 말에 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딘가 결의에 찬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제 더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결정이에요. 38년 동안 피땀이 스며든 외아들 입에서 나온 너무나 냉정한 선언. 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다음 순간 민준과 지은은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소였기 때문이에요.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다음 날 아들 민주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머릿속에 지금껏 살아온 3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은 후 저는 아들 민준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기꺼이 맡았습니다. 민준의 대학원 학비로 총 8천만 원, 신혼집 계약금으로 5천만 원.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모은 퇴직금에서 쏟아부었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민준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3년 전 지은이가 직장 복귀를 하며 어머님, 아이들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도 두 말 없이 물론이지, 걱정 마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라는 지은의 감사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며느리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생경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 잔인한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의 차가운 선언에 영자 씨가 조용한 미소를 짓자 민준과 지은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까지 저희 집에 사셨던 월세도 정산해 주셔야겠어요. 영자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세라고요? 네. 상식적으로 성인 한 명이 같이 살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죠. 한 달 100만 원씩, 3년 치면 3,600만 원이에요. 지은은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 들고 냉정하게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래처와 돈을 따지는 듯 했어요. 거기에 식비도 한 달 80만 원은 들었고요. 3년 치면 2,880만 원입니다. 민준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는 게 넉넉지 않아요. 제대로 정산해 주셔야 저희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작고 귀여웠던 용돈을 조르던 민준이가 지금 어머니를 상대로 빚쟁이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아, 나는 매일 집안일하고 손주들도 돌봤잖아. 그건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일이잖아요. 누가 강요했나요? 민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학비 얘기 말인데요. 그건 부모의 의무예요. 생색내지 마세요. 신혼집 계약금도 증여세 면제선이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두 사람의 터무니없는 논리에 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헌신이 그저 의무와 법적 문제로 치부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은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계시니 저희 사생활도 없어요. 친구 부를 수도 없고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없고요. 맞아요, 어머니. 민준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치매 오시기 전에 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치매라니. 나는 이제 겨우 68이야. 하지만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문 잠그는 걸 잊어버리셨고요. 지은의 지적은 사소한 실수를 부풀린 것이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게다가 어머님 음식도 요즘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간도 짜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솔직히 저희 생활 수준과는 맞지 않아요. 연이어 쏟아지는 모욕적인 말들에 영자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허탈감이 솟아올랐어요. 눈앞의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민준과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계산으로만 세상을 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님께서 좀 더 현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과 같이 사나요? 다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요. 어머니도 시설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민준의 말은 마치 어머니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하루빨리 쫓아내고 싶다는 속내가 비쳐 보였습니다. 요컨대 내가 방해꾼이라는 말이군요. 영자 씨가 겨우 입을 떼자 민준은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태어난 척했습니다. 방해꾼이라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지만 현실을 보셔야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의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 순간 영자 씨의 얼굴에 다시 그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체념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결의에 찬 의미심장한 미소였어요. 민주는 그 미소에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찰하는 데만 필사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영자 씨의 진짜 힘,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내일 아침 집을 나가겠습니다. 영자 씨의 말에 민준과 지은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분명 저항하거나 매달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는 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네. 내일요? 지은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결정한 일은 바로 실행하는 편이 좋겠지요. 두 사람도 빨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을 테니까요. 영자 씨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차분한 모습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시설이라든지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됐을 텐데.
시설? 저도 아는 곳이 있으니 어떻게든 될 겁니다. 영자 씨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밝았어요. 그보다 짐을 정리해야겠네요. 추억이 담긴 물건도 많아서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순순해서 다행이다. 작은 목소리로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영자 씨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걸로 드디어 우리도 자유로워지는 거네. 아, 정말 다행이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더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분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아들 내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8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별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어떤 각오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한 가지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영자 씨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와는 일절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은이 즉답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민준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최소한으로 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손주들 얼굴도 이제 안 보여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영자 씨의 질문에 민주는 조금 말을 흐렸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크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죠. 하지만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요.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거든요. 영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은 확실히 이해했어요.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느꼈는지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꿍꿍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설마요? 저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말이죠. 지은은 손목시계를 보며 벌써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하죠. 내일 아침에 어머님 나가실 때 배웅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갈 생각이니까요. 두 사람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민주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뒷정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복도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네. 정말 그래. 이제 친구들도 마음 편히 부를 수 있겠어. 지은의 들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낡은 사진 앨범을 펼쳤어요. 민준의 7살 생일 사진,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의 환한 미소, 대학 졸업식에서 포옹하는 모자 모습. 어느 사진에도 행복이 가득했죠. 이걸로. 정말 마지막이구나. 영자 씨는 사진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슬픔보다 결에 찬 기색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방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동산 서류와 변호사 명함,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 같은 중요한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것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내일의 계획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자 씨, 토지 매각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0억 원 입금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민준과 지은은 필사적으로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민준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에 남아있던 낡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 한 장을 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두신 땅의 권리증이었어요. 거기엔 현재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재개발 예정지로 뜬구름 같은 위치에 있는 땅이 당시엔 아직 논밭이었을 때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성견지명 있으셨네.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말씀 안 하셨을까? 민주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민준이를 위해 남겨둘 거야. 영자한테는 말해뒀지만 때가 될 때까지 민준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아들을 나약하게 키워선 안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초조한 마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영자 씨 내외분 되시나요? 저는 이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영자님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대리인이요? 지은은 민준과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네. 영자님께서 아드님 내외분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위임받았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영자님께서는 현재 서울 도심의 최고급 시니어 리조트에 입주해 계십니다. 30억 원의 토지 매각 대금으로 평생 이용권을 구입하셨습니다. 매우 쾌적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민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네, 아주 건강하시고 활기차세요.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도 사귀시며 매일 충실한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자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노후에는 시설에서 마음대로 지내라고 하신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30억 원이면 최고의 곳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민준과 지은은 자신들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끊기를 원하셨던 대로 앞으로 일체의 연락을 거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두 분 자립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시길 바란다고요. 잠깐만요. 민준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하게 해주세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영자님의 지시에 따라 어떤 연락도 연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이라도. 지은도 애원했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민준과 지은은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지은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0억 원만 있었으면 주택 대출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다 해결됐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야. 민준이 텅 빈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잃었어. 38년 동안 나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를 우리 손으로 내쫓은 거야. 그날 밤부터 박영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은도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집밥을 그리워하며 후회에 사로잡혔어요. 어머님 표 된장찌개. 사실 정말 맛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요리책을 펼쳐 따라 해봐도 그 다정한 맛은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민준과 지은은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민준은 회사에서 어머니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상사에게 질책을 받고 승진 얘기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은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지 못해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내보내자고만 안 했어도 당신도 찬성했잖아. 서로를 탓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퇴근길에 예전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빈터가 돼 있었고 역세권 재개발 예정 부지라는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3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니. 지금도 믿기지 않아. 아니,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을지도 몰라. 변호사는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님께서는 사람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언젠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거기에 더는 기댈 수 없어. 민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준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편 도심의 최고급 시니어 리조트 그랜드 실버 파크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영자 씨는 우아하게 홍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제 표정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생기 넘쳤습니다. 영자 씨, 오늘 요리 교실도 대성공이었네요. 같은 층에 사는 친구 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다들 영자 씨의 비빔밥 비법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리를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영자 씨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지 석 달, 제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충실했습니다. 아침은 리조트 옥상 정원에서 하는 요가로 시작돼요.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모두 상쾌하게 해줍니다. 오전에는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요. 서예, 플라워, 아먼트, 영어 대화. 지금까지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것들에 차례차례 도전하죠. 영자 씨, 플라워는 정말 감각이 뛰어나요. 선생님의 칭찬에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강사가 돼 요리 교실을 열어요. 38년 주부 경험으로 쌓은 기술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영자 선생님 요리는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수강생들의 말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과거 민준 내외에게 간이 짜다고 지적받던 음식도 여기선 정겨운 집밥으로 사랑받아요. 저녁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대욕장탕에서 피로를 씻어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보람찼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즐겁게 나눠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영자 씨, 다음 주 피크닉 같이 가요. 네, 기대할게요.
새로운 친구들과의 약속이 매일을 빛나게 합니다. 어느 날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도 석 달째. 처음엔 불안했어. 68배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그 결단이 옳았다고 확신해. 민준과 지은의 말은 아팠지만 덕분에 자유를 얻었어. 38년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나 자신은 뒷전이었지. 이제 하루하루가 즐거워.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 만나고, 나를 발견하는 나날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30억 원은 힘이 됐지만, 진짜 소중한 건 용기야. 스스로 결정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결심. 그게 행복의 열쇠지. 민준 내외에겐 원망 없어. 오히려 감사해. 그들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을 테니까. 부모 자식 인연 끊는 건 슬프지만 서로 올가미처럼 묶여 불행해지느니 거리 두는 게 나을지도. 언젠가 민준이 진짜 어른이 돼 돌아온다면 독립된 사람으로서 다시 만나길. 내일은 서예 수업이야. 어떤 글씨를 쓸지 벌써 기대되네. 일기를 마친 영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서울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였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민준과 지은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지은이 가계부를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보너스 때까지 버텨야 해. 민준도 지친 얼굴로 대답했어요. 업무 실수로 회사 입지가 위태로워졌고 지은도 직장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어요. 당신이 어머니 내보내자고만 안 했어도 당신도 동의했잖아.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퇴근길에 어머니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지금 아주 잘 지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더라. 어머니 만나게 해주실 수 없나요? 민준이 고개 숙이자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으로 미안, 영자 씨가 아들 얘기는 꺼내지 말아 달라고 하셨어. 다 지난 일이라고. 지난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울상이었어요. 왜 그래? 아이 학원비랑 대출금 계산 중이었어. 앞으로 정말 힘들어. 30억 원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사실 정말 다정하신 분이셨어. 우리가 왜 그렇게. 민주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도, 어머니 사랑도 제가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정말 그래. 돈 문제가 아니야.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창밖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산 씌워주던 날들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